반갑습니다.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ABL 바이오 주주님들, 이 ABL 바이오의 많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이 ABL 503의 일상 데이터 중간 결과가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 예정인데요. 이 이중항체 ABL 503은 올해 이 ABL 바이오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ABL 503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고, 이 ABL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 정말 다양해요. 이 다양한 만큼 우리가 어떤 걸 지켜봐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강조해서 좀 집중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 세 가지까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LBL 바이오가 이번 아스코에서 이 IMAC가 진행 중인 이 LBL 503 중간 결과를 이번 첫 발표하는데, 이 처음 발표인 만큼 굉장히 두근거리고 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L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정말 많았어요.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?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위해서 긴급하게 이 치료 목적 사용을 승인받았고,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 입증됐고, 그리고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기대해 볼 수가 있고, 임상에 대한 결과도 좋아지지 않을까,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어제 이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됐어요. 이제 이게 2분기에 대한 내용이고 3분기, 이제 4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내용인데, 이만큼 LBL 바이오는 올해 포텐션이 터질 만한 이슈가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무엇보다 이 파이프라인 중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그래파디 B 플랫폼을 사용한 이 LBL 301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이 LBL 301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고, 오늘 제가 좀 강조드려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래파디 T 플랫폼을 사용한 이 LBL 50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이 그래파디 T는 과연 뭘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 헐투하고 이 사다실 비비를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 이제 이중항체 약이다, 이중항체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질환에 따른 해당 적응증에 이제 접합한 이 항체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기존 T세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이 사다실 비비 항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강독성 부작용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재밌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이 이중항체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이제 이중항체가 이제 항체와 항체가 만나서 합체한다, 그리고 이제 병을 무찌른다라고 약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즉 이중항체란 이 하나의 항체가 보시는 것처럼 항원, 즉 이 암세포를 타깃으로 하고,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걸 할까요? 바로 이 T세포와 반응을 합니다. 즉 면역세포와 반응을 하면서, 즉 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또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런 플랫폼을 현재 구축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LBL 바이오의 이제 LBL 503 같은 경우 이제 일상에서 과거에 이 CR과 이 PR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, 근데 이 내용은 아직 초기에 불과한 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일상에서 CR 한 건과 그리고 PR 부분 간에서 이제 3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. 이만큼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 완전간의 사례는 이제 난소암, 그리고 부분간에서는 이제 피부암과 유암, 두경부암에서 나왔으니까, 이 왕치가 어려운 고형암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흔히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고형암에서 이 CR과 PR 데이터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중간 결과가 기대가 된다. 즉 고형암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병용요법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고, 임상에 대한 이런 중간 결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또 현재 임상 1상은 임상 2상을 위해서 이제 용량 증량 그리고 용량 확장 파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단독요법에서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타깃 암종을
결정한 다음에 이 임상을 바로 진행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LBL 503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아까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좀 재밌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즉 명확항암제 키트루다와 같이 PDL 기반의 다양한 암종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이 PDL LE가 뭐냐? 바로 이 암세포의 표면이나 이 조혈세포에 있는 단백질로 이 면역항암제 PD1 수용체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암세포의 회피 기능을 억제한다. 그만큼 암세포를 잘 찾아내서 무찌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다양한 암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. 이런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에게 이 키투라다 이 피하 주사 제형화 이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알테오전급으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기술력이다. 그래서 이번 중간 결과, 일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젠 1046 그리고 이 이니브리스와 이제 경쟁 구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젠 1046 같은 경우 임상 1, 2상에서 이제 용량 확장 파트에서 이미 투여 용량 이 100mg으로 제한을 했습니다. 근데 ABL 503 같은 경우 이 100mg 여기서 몇 배나 초과해서 투여를 해도 독성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젠 1046은 임상 2상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ABL 바이오 또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좋아지지 않을까? 왜냐? 이 용량에 있어서 더 추가를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젠 1046 같은 경우 이 용량을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독성이 발현됐기 때문에 즉 사람의 몸에 무리가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선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LBL 바이오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정말 다양해요.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다.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와 또 이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3개가 있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접어와 봤어요. 이 ABL 301 같은 경우 이제 퇴행성 내질환 중추신경계 물질로서 이 과거 비임상 단계에서 이 샤노피에게 개발과 그리고 상업화 권리를 넘기고 1조 2천억 계약을 했습니다. 이때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일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또 이 LBL 101 같은 경우 T세포 관련해서 유방암, 위암 치료제 이중항체에 있어서 이 FDA 희귀医薬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 결과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오늘 말씀드린 거 바로 이 LBL 503 같은 경우 이번 아스코에서 중간 결과가 공개 예정이잖아요. 이 고용암, 이중항체 항암제로서 이 키트로드와 같이 이 다양한 항암을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번 LBL 503의 중간 결과와 이런 많은 파이프라인 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 4-BB 플랫폼이 당일한채 일본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나줬습니다. 그 이후 이 AACR에 대한 기대감과 이 발표로 자료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납이 됐냐? 이 박셀바이오의 임상 정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AACR 이후에 차액 실험 물량 등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하락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금일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왜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이 됐냐?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유류 창고 공격과 그리고 후티 반군, 이스라엘 선박 겨냥 이런 주장 등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ABL 바이오도 현재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현재 모습에서 이 추세는 아직 이탈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벗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과거의 이 지속적인 저항과 그리고 지지를 받아줬던 이 구간대 그리고 심지어 이 거래대금 많이 터져줬던 이 구간 있죠.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우리가 이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 보시는 것처럼 21선 집중적으로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다가 21선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현재 모습 다시 21선 크게 돌파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다. 또 이 저항 구간이 현재 21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또 구간이기도 때문에 또 오늘도 이 구간을 또 지지를 삼아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봤고 이 무엇보다 이 ABL 바이오는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많지만 이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 임상의 결과에 따라 이 중간 결과에 따라 또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는 있지만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. 왜냐? 현재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여기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쳤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 댓글로 환영합니다. 오늘도 소중하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